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름이 헷갈립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경남 도민들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연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강철구 대표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이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사실 이 기간은 두 분한테 특히 이 강철구 대표한테는 대목 아닙니까? 대목이죠. 대목이었는데 그렇죠. 예. 대목이 되려면 이게 뭔가 판세가 박빙이거나 이래야 대목인데 지금은 뭐 너무 이 압도적인 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여론조사를 그렇게 많이 할 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신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의뢰 많구나. 네. 회사 매출액에 영향을 우리 평론가님은 요즘 바쁘지 않으세요? 이슈가 커지면 저희들은 또 바쁜 사람이기 네네네네. 때문에요. 예. 이슈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많이 커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냥 평상시하고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됐는데 두 분도 잠깐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짧게 총평 한마디만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강 대표님. 예, 경남은 어쨌든 이 보수 지형이 굉장히 우세한 네.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MBC 경남에서 의뢰한 조사를 보면 역대 대선과 다른 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게 예상이 좀 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대선까지는 앞으로 26일 D-26, 네. 26일이 남아 있는 동안 네. 보수층의 결집 속도에 따라서 또 기존의 보수 우위 구도가 네. 그대로 나올지 그것이 최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제가 네. 숫자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전 숫자 안에 네. 경남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네. 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끼는지가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하는 유권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12.3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보수 후보라고 하는 후보들끼리 서로 또 단일화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한테 마음을 줘야 될지 이런 혼란스러운 좀 상황인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수 후보는 지금 서로 간에 지지율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민주화 이후에 경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결과가 좀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한번 뜯어볼 텐데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선 일주일 전에도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추이도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경남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확인해 보죠. 강철구 대표님. 예. 네. 예, 먼저 사자 가상 대결을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사자 있네요. 가상 대결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39.6,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26.0, 네. 그리고 이 차이가 13.6% 차이로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단순히 합쳤을 합산해서 때는 가정하면 네. 5.1% 포인트 차이로 네. 이재명 후보가 열세를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까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네. 10% 정도 차이를 보이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경남 도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예요. 네네. 자, 김성환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남.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산수하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다 더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통엔
투표를 하지 않는 층도 생겨나고요. 왜냐하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한테 옮겨가는 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준석 후보까지 다 합쳤을 때 보수가 이렇게 우위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네. 착각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나온 지지율 39.6 그렇죠. 이거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수치가 그대로 대선 결과로 나온다면요, 민주당이 경남 지역에서 얻은 최다 득표가 됩니다. 39%. 예, 이게 네. 좀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37.38% 득표를 네. 했어요. 37. 그때 윤석열 후보가 58.24%였어요. 약 20%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 나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34.9%를 득표를 했거든요. 네. 보수 후보들 다 합치면 특히 이제 중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중도 보수인 안철수 당시 후보까지 다 그렇죠. 합쳐도 예. 합치게 될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를 빼면 25%포인트 격차가 나고요. 네. 합해서 진보 보수 구도를 따지면 21%포인트의 격차가 아하.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리 달라붙어도 20% 정도의 격차는 난다는 거예요. 경남에서. 예. 아니 그러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네. 경남에서 40%포인트 차가 났어요. 노무현 후보가 졌어요. 40%포인트 차로. 예. 예. 부산에서 37%포인트로 이기고요. 예. 울산에서 17%포인트 이겨가지고 예. 영남 전체를 합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30% 후반을 득표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가 되고 네네네. 보수로 보면 과거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패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징후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같은 조사 여러 번 좀 하셨잖아요. 전국 데이터 그리고 경남의 결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직전 5월 4일, 네. 5일 양일간 CBS 의뢰조사로 네.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전 조사했네요. 샘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 저희 조사상으로는 처음으로 51% 과반을 넘는 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22.4%, 22.4. 김문수 후보가 15.4%. 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네. 세 후보를 이준석 후보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산술적으로 합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나온 것이죠. 이게 CBS 의뢰로 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4일과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 39, 또 김문수, 한덕수 후보 합쳤을 때 44.7 말씀하셨는데 이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자, 과거 대선 결과까지 함께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야당으로 봤을 때 경남은 여전히 어려운 곳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일종의 대선 승리 공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PK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이 이긴다. 일종의 대선 공식 같은 거거든요. 네. 물론 충청권이 스윙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체 그 유권자 수로 말하면 충청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전체 4분의 1 정도의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하느냐 이게 수도권하고 호남의 승리 그 뒤에 PK에서 선전 아하. 그러면 대통령 예.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숫자 나오는 거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30% 후반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네. 김문수, 한덕수 후보 두 후보를 합친 숫자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는 숫자하고 만약에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난다. 그러면 이전엔 제가 20%포인트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달라붙었을 때가. 네. 그러면은 영남 지역에서 네. 특히 경남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엄 이후에 네. 지형 자체, 구도 자체가 네. 일종의 심판론이 작동하면서 네.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예, 거기에 후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함으로써 네. 확장성도 떨어지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다. 그렇죠. 이후에 뭐 앞으로 한 20여일 동안 한 3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보수층이 결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전국에서는 지금 51%, 경남은 39.6%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전국하고 지금 경남하고는 한 11.4%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꽤 큰 숫자로 좀 보이는데 강철구 대표는 좀 다르게 보신다고요? 예,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전국 지표와 네. 전국의 득표율 차이와 경남의 차이, 네. 대략 그 민주당 후보가 얻는 전국 득표율과 이 차이를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20% 정도 평균. 차이가 나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든 걸로 줄어들고 있고. 10%대라고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10%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 표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예. 16대, 18대, 19대, 20대, 21대까지 그렇죠.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러네요. 16대는 거의 뭐 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네.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예. 거의 박빙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예. 보면 역대 대선 결과에 네네. 비춰서 민주당이 최다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현재까지 박빙에 좀 앞서고 있는 정도인데 경남의 그 특성이 특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역대 대선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은 득표율이 이전보다는 더 많은 득표율이 예상된다는 이 분석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재 구도상으로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 때 똑같이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37%대 득표율을 경남에서 기록했거든요. 네. 그것도 역대 최다 예. 득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구도로 볼 때 물론 반명 분위기가 경남이 굉장히 강한 것도 사실이고 예. 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것만은 네.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보수의 대안이라고 불릴 만한 후보가 없다. 음흠. 그 대안이 확실하게 네. 부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중도 확장은 사실은 좀 고사하고서라도 자기 지지층마저 결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네, 하는 네. 거죠. 근데 그 김문수하고 그렇군요. 한덕수 두 명의 후보가 네. 결국은 지지율을 합쳐서 합친 숫자만큼 나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은 조금 더 정치 경험이 많고 또 리더십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선호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일 수 있겠다. 네네네. 그러면서 조금 경남 쪽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댓글 보면은 경남에서 50% 이상이 확실하다는 뭐 댓글도 있고, 뭐 지금 단일화를 놓고 이건 싸우자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댓글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9%는 이 경남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가상 대결로 좀 더 좁혀 볼까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대결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강 대표님. 예, 가상 대결 이제 3자 대결로 이렇게 예. 봤을 때 단일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되었을 경우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1.4,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9.8, 아하. 격차가 1.6% 오차범위 차이입니다. 안에 있네요. 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고요. 예. 한덕수 후보가 후보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가 43.4%, 예. 이재명 후보가 41.8%, 예. 박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1.6% 정도. 앞서고 있지만 네네네. 이거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 누구 우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이 가상 대결 결과를 권역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죠. 예. 권역별로 한번 볼까요? 그 세부 권역별로 보면은 이 경남이 여전히 예. 동부권을 제외하고는 예. 보수 우위라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동부권이라면 동부권은 김해하고 양산을 양산을 말하는 두 거죠. 곳을 이제 동부권으로 예.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창원권, 그다음에 남해권,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 서부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부권을 제외하고는 보수 우위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도표에 보듯이 지금 창원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지금 보시면 자 마이너스 20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창원권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동부권이 마이너스 6.4 대선 때 그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동부권이 12.6으로 네.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확실히 서부권과 좀 대조가 많이 되는 남부권하고 대조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권역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난 20대 대선에서 또 하나 특징이 자 2030 세대에서 이 성별에 따라서 이 표심이 좀 극명하게 지금 차이를 보였다는 점인데 강철구 대표님은 이번엔 어떻습니까? 20대 30대에서 네. 지난 대선 때도 네.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네. 30대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20대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재명, 김문수, 네. 이준석 3자 구도로 이렇게 보면 이재명 37.3, 네. 김문수 32.3, 이준석 20.5 순으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걸 20대 남성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20 남성으로 예. 제한하면 김문수 후보가 36.2, 이준석 후보가 29.9,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22.0 예. 순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여성으로 그러니까. 여성으로 또 한정을 하면 그것도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56.8, 김문수 후보가 27.4, 이준석 후보가 8.6 순으로 나타납니다. 20대 여성 쪽에서는 아주 높은 지지율이 네, 20대 여성과 남성의 이 지지 성향은 아주 전국 조사도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가상 대결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거의 이 70대 이상 이 남성들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이 지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평론가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네. 나타났는데요. 젠더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특히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세대 포이론이라는 말도 사용했거든요. 그 세대 포이론하고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60, 70대 노년층하고 그다음에 20, 30대 젊은 남성층하고 합쳤을 때 그러니까 세대를 포위해서 40, 50대를 고립시켜 버리겠다. 이런 전략이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가 사용했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유증이라고 하기가 영향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신이 그때 하나의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여기 안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대의 경우에 젊은 층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젠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민감해하면서도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남성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감 같은 걸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2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개헌 반대 시위하고 이럴 때 촛불 집회하거나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이슈들이 좀 젠더 감각 측면에서 부각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20대 남성이었을 때 나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게 남성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데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평가는 여성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평가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인식, 거기에 젠더 이슈를 일부러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의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역대 대선 때마다 이 단일화, 지금도 이게 또 핵심인데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피로감도 좀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예비 후보 간에도 이제 단일화 문제 놓고 힘겨루기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결론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잡음 때문에 이거 시너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누가 내가 살고 당신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죽기 살기 게임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극우는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 한덕수 후보 쪽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 층의 일부가 한덕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얹어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경쟁력 조사하면은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얘기는 보수에서 찍을 만한 후보가 나한테 내 앞에 한 명만 존재한다고 하면 보수층은 그 후보를 찍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집중이 거예요.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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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남아 있는 숙제는 네.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중도 확장, 일부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층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차이만 네, 있는 네, 것이지 네. 그게 후보 당락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아하. 하나를 덧붙이자면 여기다가 이제 산수를 하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얻을 만한 표, 네. 뭐 이번에는 5% 정도 나오잖아요. 5, 6% 나오는 그걸 얹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5% 포인트 격차 안에서 싸울 수 있겠구나. 아하. 뭔가 다른 변수가 예, 하나 예. 막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변수가 하나 더해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뭐 그걸 뭐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데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말씀 있자마자 댓글에 지금 이준석 노노노 그리고 똑똑하면 다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김문수냐 한덕수냐 자 경남도민들은 그럼 범여권의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구 대표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보수 단일 후보 예. 적합도는 국힘 무당층이 보는 보수 단일 예. 후보를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 지금 이제 단일화를 두고 서로 굉장한 내용을 겪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단일화는 어쨌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예. 이기는 조사 결과가 있든지 네. 어떤 후보로 하면 단일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예. 이랬을 때 이제 국민들도 그 지지자들 지지층도 기대 심리가 높아지겠죠. 네. 그랬을 때 단일화는 힘도 실리고 그게 시너지. 그렇죠. 예. 감동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네. 단순 수치로 이렇게 그 산술적으로 합산했을 경우는 네. 이재명 후보가 5% 뒤지지만 실제로 누군가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이렇게 아하. 대비를 해서 보면 예. 거의 박빙으로 나타나는 거 예.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네.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 가운데 어쨌든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33.3%, 이게 김문수 경남에 국한되어 있는 예. 김문수 후보가 24.6%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네네네. 방식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한덕수 후보가 네. 55.8, 예. 김문수 후보가 30.6%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업음이 10.1%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남 도민들을 상대로 한 현재 여론조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좀 평가 말씀해 주시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적합도 조사, 네. 그다음에 선호도 조사,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 조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다자구도를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격차가 나지 않는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일종의 여기에는 이번 대선 투표는 극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계엄에 네. 찬성하거나 내란에 찬성한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네. 반영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쪽 입장이었잖아요. 네. 또 극우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하고 가깝다고 하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둘 중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당연히 한덕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상대적 신선도가 있는 후보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후보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붙여보면 경쟁력 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선호도 조사.
예, 어느 두 후보 중에 누굴 더 선호하는지를 네. 조사하는 거거든요. 예. 적합도 조사하고 조금 비슷한 결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 일부러 왜 선호도 조사를 했느냐, 경쟁력 네. 조사를 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경쟁력 조사가 맞긴 맞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이길 만한 후보가 누군지를 네.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 조사는. 근데 선호도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적합도 조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도 조사로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두 후보 간의 적합도에 대한 얘기 하시니 뭐 댓글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과에 대한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지지층이 확실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행 딱지 떼도 될 것 같다부터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일, 16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쟁력이냐 또 적합도냐 이 단일화가 과연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또 실제로 이루어지긴 할 건지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평론가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11일까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예.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기간 지나면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배수의 진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픈 정치 근육 없는 그냥 관료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예.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판이잖아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끝까지 단일화 협상에 응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본인은 나는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예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11일을 넘겨서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선거 자금의 문제,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후보가 한계를 느낀다 그렇죠. 하더라도 무소속이기 때문에. 네, 예.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큰 실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미 당 지도부하고 완전히 갈라선 거나 다름이 네네.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압도해 나가는 힘으로 밀고 갔을 때 후보 등록이 이미 지나고 나면 네. 결국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네. 당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 강제로 끌어내리고 일종의 축출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법률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미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후보직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네.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더 큰 피해를 입겠죠. 김문수 후보도 피해를 입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길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를 김문수 후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뭐 이게 자 보고 있으면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뭐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방향이 지금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 얘기도 하셨는데 국무총리에서부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님에도 국민의힘 이 명운을 쥐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할까 비밀을 털어놨다 그래야 되나? 스파이가 국민의힘 있다. 당 지도부하고 네. 용산이 같이 합작해서 아. 이게 한덕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SNS 글을 올려서.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나 정계 떠날 거야 이렇게 이미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 눈치 보면서 쓸 일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기가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바로 그 다음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용산과 또 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 그러니까 그 친윤계의 정치적 네.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원죄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죄 의식. 예. 예. 왜냐하면 계엄을 찬성했잖아요. 내란에도 사실은 동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나지 않으면 차기 정치의 미래,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한덕수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그걸 희석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누군가는 사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네. 김문수 후보보다는 차라리 한덕수 후보가 낫다고 하는 판단 이런 네.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나머지 부분은 조금만 스피드 있게 한번 가볼까요? 예. 자, 현안과 관련해서도 또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묶어서 질문을 해봤는데, 자, 경남을 비롯해서 이 지방 정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인물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자, 강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예, 지역 균형 발전의 책임자, 예. 책임자가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사자구도 대상 가상 대결 결과와 큰 차이 없이 이재명 후보가 네. 40.4%로 와. 2위 한덕수 28.6%에 비해 11.8% 네.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네요. 그러면 예. 차기 대통령 선결 과제도 저희가 물었잖아요. 자, 어떻게 나왔죠? 예,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이지 않는 것 싶습니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 선결 과제로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제 회복을 43.8%로 꼽고 있었습니다. 예. 과반에 가까운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적폐청산 22.2, 네. 국민통합 18.6 네. 이렇게 나왔고요.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네. 경제 회복이 가장 높게 공통된 선결 과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물론 젊은 층에 있어서는 적폐청산이 조금 높게 나왔고요. 노령층에서는 국민통합이 조금 높게 국민통합이 좀 더 높게 나왔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한 칼럼을 보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경제 성적표 정말 좋지 않았다. 특히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임금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선 후보가 이제 경제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고 늘 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유권자 역시 이 경제 공약이라든가 또는 이 성과를 그 선택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도 진짜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대선 전국을 보면은 시민들의 요구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정치가라든지 유권자라든지 그리고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진단 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같이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저는 지금 대선 같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공약을 내세워서 굵직한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판이 아니잖아요.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센 상황이기도 네네. 하고요. 또 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직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성격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뭐 우리가 회고형 투표냐, 뭐 이 전망형이냐, 뭐 이런 네. 거에 딱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심판과 함께 동시에 지금에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좀 뭔가 충족시켜주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네. 그런 대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자, 강 대표님도 짧게 한 말씀. 예. 네. 그 흔히 그 군주 민수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은 정권이 잘하면 지지할 수도 있고 네. 엎을 수도 있고 그러니 아하. 그게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 빨리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빨리 구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강철구 대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